공자가 말한 사람을 잃는 말 5가지. 이런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디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잃는 것도 사람을 얻는 것도 결국 말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큰 잘못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 박혀서 결국 그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공자가 말한 사람을 잃게 만드는 말 5가지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습니다. 별 뜻 없이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순간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됐어?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무 기대 없이 들었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몇 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힘이 됐어. 말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뱉는 사람은 금세 잊어버려도 듣는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결국 같은 말을 합니다.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해. 그런데 사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막상 일상에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피곤할 때, 오래된 관계라 편하다고 느낄 때, 그때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 가장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말은 더디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한다. 논어 2인편. 말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어떤 말이 사람을 잃게 만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그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봐도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해서요. 따로 뭔 일이 있던 건 아닌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작은 말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오늘은 그 말들이 어떤 것들인지 5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상대를 무시하는 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못해?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말하는 사람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나온 말, 그냥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나온 말.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뭔가가 쑥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지금 무시당했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 느낌은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십 년 전 직장에서 처음으로 서류를 작성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때 상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대학까지 나와서? 그 말을 들은 순간의 느낌을
그분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 그 이후로 그분은 그 상사 앞에서 절대로 편하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먼저 왔다고요. 공자는 얘를 단순히 격식을 차리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논어 안연편. 여기서 얘는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말은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한번 상한 사람은 그 관계에서 조심스러워집니다.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말은 꼭 심한 욕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몰라? 왜 이렇게 느려? 됐어. 내가 할게.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관계에서 상대방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쪽을 선택합니다. 오래된 가족 관계에서도 이 말들이 습관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됐으니까 편하다고 느끼고 편하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말들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오늘부터라도 그것도 못해? 라는 말 대신 이게 좀 어렵지? 같이 해볼까요? 라고 바꿔보십시오. 그 차이가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 말, 비교하는 말. 이런 말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한다던데, 누구는 진작에 그걸 해냈는데 넌 왜 그래? 그 사람은 나이가 더 많은데도 저렇게 잘하던데. 비교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잘해줬으면 해서 하는 격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기대에 못 미친다. 나는 부족하다. 이 느낌이 먼저 옵니다. 비교는 언제나 누군가를 기준으로 만들고 다른 누군가를 그 아래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세워진 사람은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받는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어느 날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니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비교하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좋은데 취직했어. 근데 내 아이는 어떻게 됐어?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말은 아니지만 듣다 보면 어딘가 주눅이 드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공자는 군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논어 위령공편.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상대방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축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격려하고 싶다면 비교 대신 그 사람 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보여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진짜 격려입니다. 그 사람을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봐주는 말. 그것이 관계를 깊게 만들고 그 사람이 곁에 머물게 합니다. 세 번째 말. 쉽게 던지는 비난의 말. 감정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넌 항상 그래.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말들은 대부분 화가 났을 때 나옵니다.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지쳤을 때,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남는 방식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억울합니다. 자신이 정말 다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보다 그 말 자체가 주는 충격이 큽니다. 넌 항상 그래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체념이 생깁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그 관계에서 뭔가 노력해 보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또 저런 말을 들을 것 같아서요.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논어 위령공편. 내가 들었을 때 상처받을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에 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기준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는 작은 습관,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물 한 잔 마시거나 잠시 깊게 숨을 쉬거나 그 짧은 시간이 나올 뻔했던 말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다 너 때문이야 대신 나는 지금 많이 힘들어로 넌 항상 그래 대신 이럴 때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로 말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 말, 약속을 가볍게 만드는 말. 다음에 한번 보자. 언젠가 같이 밥 먹자. 조만간 연락할게.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직접 해보신 적은요? 이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고 언젠가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을 때입니다. 다음에 보자가 10번이 넘어도 그 다음이 오지 않을 때 조만간 연락할게라고 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 처음엔 이해합니다. 바쁠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믿지 않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이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밥 한번 먹자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라고 넘겼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말이 들려도 아무 기대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귀찮아졌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랑 만나봤자 또 그 말만 하겠지 하고요. 공자는 신, 즉 신의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그 쓸모를 알 수 없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고 작은 수레에 끌채가 없다면 어떻게 달릴 수 있겠는가. 논어 위정편. 수레가 달리려면 말과 수레를 연결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수레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가 없으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정말 만나고 싶으면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 차이 하나가 관계를 진심으로 이어가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것을 구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에 무게를 싣는 것, 그것이 신뢰를 만들고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말, 감사하지 않는 말. 이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줬을 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당연하게 받고 당연하게 넘어가는 것. 이게 왜 사람을 잃는 말이냐고요?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이 말이 마음속에서 자라면 결국 서운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그 사람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곁에서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고마워요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아지셨을 때 그분 곁에서 돌봐드리면서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더 따뜻하게 모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인이 관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이다. 논어안연편.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되어야 비로소 전해집니다.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어도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됐어요.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짧은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아주 크게 닿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구나. 그 확인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그 사람이 기꺼이 곁에 있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요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밥을 차려줬으면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 무언가를 도와줬으면 고마워요 한마디. 그 말 하나가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작지만 강한 힘이 됩니다. 5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쉽게 던지는 비난의 말, 약속을 가볍게 만드는 말,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2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셨을 겁니다. 나도 저런 말을 한 적이 있구나 하는 것과 나도 저런 말을 들어봤구나 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관계를 망쳤구나. 사람은 생각보다 말에 훨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큰 사건이 없어도 작은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크게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따뜻한 말들이 쌓이면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말을 하지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논어 헌문편. 진심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말만 좋다고 해서 진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무시하는 말 대신 존중하는 말이 나오고, 비교하는 말 대신 인정하는 말이 나오고, 비난하는 말 대신 공감하는 말이 나오고, 가벼운 약속 대신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 넘기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말 자체를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닿았을지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공자가 말한 사람을 잃게 만드는 말 5가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쉽게 던지는 비난의 말, 약속을 가볍게 만드는 말,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말. 이 5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조용히 멀어져 있습니다.
말은 우리 삶에서 가장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큰 영향을 남기기도 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는 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하루 3번 나 자신을 살핀다. 논어하기 편.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는 것. 누군가에게 무심코 무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비교하는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감정이 앞서서 비난의 말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가볍게 하지는 않았는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이 질문들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 작은 돌아봄이 내일의 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살면서 가장 상처가 됐던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말이 어떻게 마음에 남았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살아있는 공감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